안녕하세요, 김순금입니다. 오늘은 금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26년 금값, 은값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그래서 오를까 떨어질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근데 그냥 제가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사실 오를 때까지 절대 못 버티실 거예요. 제가 금이 56만 원일 때 친구한테 사라고 했는데 54만 원 떨어지니까 저한테 욕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금이 한 돈에 8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은 몰라서 못 사는 분도 있지만 샀어도 오를 때까지 못 기다리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과 함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지인들한테 진짜 많이 받는 연락이 금 사고 싶다라는 연락인데요. 친구들도 친구들인데 친구 엄마,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지난달에는 억대로 구매를 해가셨습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금만 찾으셨는데 지난달 12월 달에는 은을 더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금이 많이 오르는데 많이 오를 때만 연락을 하신다는 거죠. 김치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날에 문의가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러고는 꼭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지금 사도 될까?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지금 오르긴 했지만 정말 더 오를까? 당연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 사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값을 이야기하려면 경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금을 사고 팔고 있고 그래서 경제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만 해도 2026년 경제 전망에 관한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6년 경제를 한마디로 화폐가치 하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인은 주식 폭등, 환율, 부동산 시장 악화, 제조업 경기 등등 영상마다 그 비중이 다르다 뿐이지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결론으로 통일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월급이 올라도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물가가 오르니까 같은 돈으로 점점 더 살 수 있는 게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달러도 그런데 환율 때문에 원화는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금 업계에서 금값이 오르는 신호 중 하나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의 금 보유량인데요. 사실 5년 전부터 세계 중앙은행에서 금 순 매입량을 계속 늘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은행들의 연평균 금 순 매입량은 약 473톤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2022년을 기점으로 이 추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1080톤 순매입, 1967년 이후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갱신했고요. 2023년 역시 1050.8톤을 순매입해서 역대 2위 기록에 근접해 있습니다. 2024년도는 1089.4톤, 잠정치로 1044.6톤에서 1089톤 정도 되는데 3년 연속 1000톤을 넘겼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진짜 웃기지 않으세요?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기관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찍어낸 돈을 믿지를 못하니까 금을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앙은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찍어내는 돈보다 금이 더 가치가 높다라는 걸요. 그럼 왜 그랬냐? 이것도 원인이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인데요. 달러 기준으로 먼저 바라볼게요. 미국 달러 가치는 1973년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온스당 USD로 써져 있는데 이건 금 온스 기준으로 달러 가치가 얼마나 폭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트로이 온스당 35달러에서 2025년에는 4,400달러로 무려 12,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에는 1온스를 샀는데 35달러면 됐는데 이제 달러 가치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서 1온스 샀는데 4,400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1973년이면 사실 너무 멀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 10년만 봐도 2016년에는 온스당 1000달러였습니다. 또 최근 1년은 보시면 그래프 기울기가 아예 다른데요. 1월만 하더라도 온스당 2,500달러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냐? 보통 이걸 이야기할 때는 근거로 정부의 부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약 36조 달러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이자 비용으로만 연간 1조 달러를 내야 합니다. 1조 원도 아니고 1조 달러입니다. 당연히 돈을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방법은 그냥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찍어내는 거죠. 당연히 돈이 더 풀리니까 돈은 점점 더 재가치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2026년에는 금값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금이 올해도 오를까요? 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올랐는데 올해 또 오를까?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2, 3년 연속으로 금값이 100% 이상 상승했던 3번의 시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70년에서 74년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금 본위제를 폐지하면서 금 시세가 4년 연속으로 400% 이상 금액이 올랐고요. S&P 수익률이 고점 대비 약 48%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이 1, 2년 먼저 크게 움직이고 주식 붕괴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75년에서 76년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뒤로 5년, 76년도부터 80년까지 오일 쇼크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금시세는 폭등하였습니다. 74년도 기준으로 80년에는 약 750% 이상 금은 상승했습니다. 이 당시 S&P 지수랑 비교해보면요,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S&P의 실질적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거나 제로였겠죠. 그래프만 봐도 확실히 금 기울기가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등 시기는요, 바로 2008년에서 11년도 구간인데요. 금값이 약 170% 이상 상승 후에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S&P 500이 약 21%대로 조정을 겪었습니다. 금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2011년 말부터는 주식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 2025년, 바로 작년을 보여드릴게요. 금값부터 보여드리자면 2022년 11월 온스당 16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790달러대에서 저점 대비 약 19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길게 볼 필요 없이 2025년 한 해만 해도 금값이 약 7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동시에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과 주식이 같이 폭등하는 그런 좀 독특한 국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진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금 사도 될까요?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에 대한 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도 됩니다. 저도 매일 금을 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는 시점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매일 시세 보면서 최근 일주일 중 가장 싸다 하면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차트를 보고 계속 분석하면 감이 오잖아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시세를 보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진짜 꾸준히 사고 싶다 하시면 제가 단톡방에 매일 시세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금 시세를 계속 본다고 해서 제일 쌀 때 사고 가장 비쌀 때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식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쉬운 사실이지만 다들 힘든 거 잘 아시잖아요. 아마 금 시세도 매일 보고 있으면 어제 살걸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립식 투자 방법 중에 요즘 증권사 어플로 금을 꾸준히 매입하는 걸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적립식 투자의 핵심은 언제 사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사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꾸준히 사기만 해야지 꾸준히 팔면 안 됩니다. 샀다 팔았다를 너무 자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증권사 어플로 금을 사고 파는 게 저는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 팔기가 너무 쉽습니다. 꾸준히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라고 들어가 보면 떨어져 있으면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 살 때 현물 투자를 하라고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현물도 사실 요즘 팔기가 너무 쉽기는 한데 그래도 내 눈으로 아예 금이 쌓이는 게 보이니까 모으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물 중에 특히 골드바는 중매 거래를 하면 KRX보다 혜택이 훨씬 좋습니다. 참고로 부자들은 금을 직접 골드바로 사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혜택이 있어서인데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현물금을 사는 방법은 저희가 카페에 잘 정리해 뒀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현물 투자 골드바 너무 부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콩알금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콩알금이 뭐냐라고 하면 0.5g, 1g 단위로 작게 금을 쪼개 놓은 거예요. 10만원대, 20만원대 정도로 금을 조금씩 모아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물론 콩알금이 현물 투자로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보통 골드바가 10돈, 약 37.5g으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걸 다 작게 쪼갠 거라 더 비싸긴 합니다. 현물 투자하는 분들이 골드바 사려고 돈을 모으겠다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23년에서 2024년에 금값이 2년간 30에서 40% 이상 오른 구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달 1g씩 사둔 사람과 총 24g이겠죠? 그리고 같은 돈을 모아서 나중에 덩어리로 한 번에 사려 한 사람을 2년 동안 누가 더 많은 금을 확보했을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매달 1g씩 사둔 사람은 매월 1g 골드바 한 개를 해당 월의 평균 시세로 매수한다는 조건이고요. 돈을 모아서 덩어리로 한 번에 사려는 사람은 매달 1g씩 골드바를 사는 사람과 동일한 액수를 현금으로 적립한 다음 2년 후인 24년 12월 말에 일괄 매수한다는 설정입니다. 보시면 매달 1g씩 사둔 사람이 같은 돈을 모아서 나중에 덩어리로 한 번에 사려 한 사람보다 금을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매달 조금씩 사는 사람이 낮은 가격일 때 미리 금을 확보를 하면서 한 번에 구매할 때보다 더 많은 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사는 사람이 시세가 가장 낮을 때 샀으면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쌀 때를 알기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콩알금이라도 직접 현물이 눈앞에 쌓이는 게 보이니까 모으는 그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사실 골드바를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콩알금 하나 둘 모으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콩알금이 꽤 많이 모였다라고 판단이 들면 골드바로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럼 점점 골드바도 쌓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2026년 금값 전망과 그래서 언제 사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사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세 보는 법부터 시작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시세는 제가 아래 단톡방에 올려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